자, 이번에는 컨스트레인트를 적용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명령어들이 어떤 것이 있나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프로파일 했고요. 그래서 렉탱글 했고요. 근데 렉탱글에서 한 가지만 했어요. 자, 렉탱글을 보시게 되면 렉탱글에서 두 번째는 포인트를 3개 눌러서 세 번째는 포인트 하나하고 양쪽 코너랑 길이 반값을 눌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by 3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3개 누른다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릴 때는 굳이 얘를 쓸 이유가 없겠죠. 자, 약간 기울여서 그릴 때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것도 약간 기울여서 쓸 때 얘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뭔가 사각형이 기울어진 걸 그리고 싶으실 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림 그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상은 대략 그려놓고 컨스트레인 그리고 디멘전을 가지고 완성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오겠습니다. 스플라인은 자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제외시킬 거고요. 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찍혀요. 이걸 existing 포인트라고 해서 미리 그려놓는 포인트라고 해요. 스냅 포인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뭐 쿼드런트 포인트, 센터 포인트 이렇게 실제로 오브젝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되어서 우리가 약속해 놓은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끝점이다, 중간점이다, 하분점이다, 센터 포인트다 이렇게 저희가 약속해 놓은 점을 스냅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existing 포인트는 얘예요. 이렇게 existing 포인트. 요거는 실제로 내가 약속해 놓은 포인트는 아니지만 찍어서 그려놓은 포인트인 거죠. 미리 그려놓은 포인트를 잡는 것이 여기에 스냅 포인트의 existing 포인트고 그걸 만드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보신 필렛이라고 있는데요. 필렛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트림 필렛과 두 번째는 언트림 필렛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먼저 트림 필렛은 필렛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어주시면 닿는 크기만큼 첫 번째 닿는 커브의 크기만큼 알값들이 생깁니다. 자동으로. 이게 필렛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주면 안 되나요? 됩니다. 자, 선택해주셔도 물론 돼요. 자, 이때 알값을 내가 키인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알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필렛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넣고 싶다 그럴 때는 필렛 이렇게 필렛을 눌러놓고 이렇게 코너 2개를 누른 다음에 알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눌러주시게 되면 키인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의 모서리에다가 알값을 넣습니다. 안 넣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다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를 넣고 코너를 4군데를 다 필렛을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R과 당연히 R을 같은 R을 할 거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노란색으로 잡히지 않도록 확대해서 잡아주시는 게 팁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3개, 4개를 잡고 나서 이퀄 레디어스를 해주시게 되면 4개의 모서리가 동시에 같은 R값이 됩니다. 자, 이때 50, 50, 50, 50 이렇게 다 해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한 개만 딱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같은 R값이다 라고 해서 컨스트레인을 적용해 가지고 가급적 치수 넣는 걸 많이 생기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4개의 모서리가 다 다르다 그런 거랑 또 다른 개념이 되겠죠? 원래 이제 다른 모서리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같은 모서리로 될 경우 또 수정했을 때 같은 모서리로 바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이 써주셔야지 나중에 모델링 수정할 때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챔퍼도 있는데 챔퍼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못따기입니다. 못따기. 그래서 요거는 딱히 치수가 기입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디스턴스라는 걸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치수로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더 가르쳐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offset이라는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offset이라는 명령은 내가 어떤 커브들을 잡았을 때, 자, 이때 offset 명령을 넣게 되면 따라 나오는 옵션들이 있어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익스트루드 했을 때 커브를 잡는 룰이랑 동일한 게 나왔는데 그때는 엄청 많이 길게 나왔어요. 한 8가지 나왔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4가지로 위에 3가지만 아시면 되고요. 자, 싱글 커브라고 하는 거는 커브를 이렇게 하나씩 잡는 걸 싱글 커브라고 합니다. 자, 이 커브의 선택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커브가 처음 선택했던 위치라든지 혹은 마지막에 선택했던 위치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지금 현재 잡혀있는 커브의 방식이 싱글 커브 방식이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커넥티드 커브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넥티드 커브로 잡히겠죠. 자, 커넥티드 커브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얘가 더 적절하겠죠? 자, 커넥티드 커브로 했을 경우에는 모서리가 엣지더라도 잡히고 모서리가 탄젠트 하더라도 잡힙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탄젠트 커브 바꾼다. 그렇게 되면 안 잡히죠? 자, 탄젠트 커브로 잡히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옵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옵셋이죠. 내가 바깥으로 또는 안쪽으로 일정한 거리감만큼을 옵셋을 해서 커브를 생성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자, 지금 35라는 옵셋 값이 생겼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를 안쪽으로 넣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리버스 디렉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눌러주시면 되는데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자, 반대로 바깥쪽으로 키우게 되면 내 커브보다 일단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 코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가 캡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텐션 캡과 그 다음에 아크 캡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메트릭 옵셋이라고 해서 내 커브를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동일하게 옵셋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를 1개가 아닌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옵셋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OK 눌러주시게 되면 자, 치수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거는 35. 자, 두 번째 거는 2 곱하기 P6.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35라는 값이 어때요? P6이죠. 네. 그래서 얘는 이 P6이 여기에 들어가네요. 그죠? 네. 자, P6이 2개다. 또 P6이 3개다. P6이 4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수정을 하시면 한꺼번에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5의 값을 자, 더블 클릭하면 항상 수정이 되는데 더블 클릭해서 다른 값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20으로 바꿨어요. 엔터를 치고 OK 해서 빠져나오게 되면 어때요? 다 바뀌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30이다. 엔터를 치고 빠져나오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잘 하시면 이 변수 값이랑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셋까지 알아봤고요. 자, 미러는 저번 시간에 했지만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 커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형태를 내가 지정한 중심에서 대칭이 되게끔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 걸 좀 지울게요. 지저분해서. 자, 미러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커넥티드 커브를 이용해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센터라인 어떤 걸로 할 거냐. 물론 얘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려놨기 때문에 그려놓은 선에서 미러를 할 거다라고 보면 자, 이렇게 잡혔어요. 밑에 옵션이 있는데 Convert Center Line to Reference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OK를 하는 순간 가운데서는 레퍼런스, 참조선으로 바뀔 겁니다. 보이시죠? 원본과 카피본으로 되어 있고요. 원본을 바꾸면 카피본이 바뀝니다. 자, 카피본을 바꿔도 당연히 원본도 바뀌겠죠. 자, 이때 이렇게 지우면 카피본이 원본이죠. 원본이 안 지워지는데 반대로 얘를 지우면 어떻게 해요?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종속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혹시 수정해서 대칭 지울 때 얘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대칭 본인 얘를 정확하게 페런트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이 칠드런을 정확하게 지워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컨스트레인 우리 배웠던 것 중에 홀인이요. 해주시게 되면 얘가 중심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언제든지 형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치수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치수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반만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치수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치수를 주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스케치, 리즈 3개가 모자란대요. 자, 2개는 알겠습니다. 여기 끝포인트 하나, 여기 끝포인트 하나. 그죠? 근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어요?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컨스트레인이 모자랄 때는 오브젝트를 움직여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자, 요 포인트랑 자, 요 포인트가 이 라인 위에 올라옵시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게 되면 물론 이쪽 포인트는 안 눌러주셔도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오겠죠. 둘 중에 하나만 해주셔도 될 겁니다. 자, 이때 자, 컨스트레인 2개 모자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컨스트레인 완벽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 위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자, 이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얼라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스케치가 풀 컨스트레인이 되었다라고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완료하실 수가 있게 돼요. 앞으로도 이렇게 구속을 완료해서 만들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밖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거의 스케치의 대부분의 기능을 배우신 상태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있긴 있어요. 인터섹션 커브, 인터섹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스케치를 한 면에다가 다 그리면서 연동되는 거를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스케치는 마치겠습니다.